예, 최근 폭발적인 투자 열기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금융위가 내놓던 평가가 이제는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러나 국회는 물론이고 업계와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발족을 했죠. 가상통화라고 그렇게 통칭을 했었는데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정부가 예. 암호화폐 관련 TF를 범정부국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는 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또 관련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같은 잠재적 범죄 위험이 높다는 판단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열고 앞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예.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TF를 9월 말 이후에 만든 지 2달 만입니다. 네, 일단 TF 구성의 목적이 강도가 높은 규제이기 때문에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실제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정부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두고 예.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는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암호화폐 투자로 큰 손해를 입더라도 정부가 기존 금융이나 화폐처럼 손해를 보전해주거나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암호화폐 TF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 다른 투자자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이 사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하는 일종의 폰지 수법의 특징이 발현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폰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폰지 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고 있다시피 폰지 예. 수법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인데요. 예. 금융위 부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다단계 금융 사기에 빗댔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김 부원장은 또 가상화폐 열풍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신기술에 대한 기대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TF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특이하게도 갑자기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TF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영부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예.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된 TF가 금융당국 등과 협력해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기존에 금융위를 통해서 내놓던 입장과는 좀 바뀐 것 같은데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설명부터 하자면요. 예. 암호화폐 제도 문제를 금융위에서 이렇게 법무부로 주관부처를 이전한 것은 예. 아무래도 정부 기본 방침이 가상통화,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규정하고 예. 규제하기로 맞먹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 사실 금융위가 지난 9월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상통화 투기 범죄는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예. 게다가 대다수 국가에서 아직 암호화폐 관련한 별도의 감독 규제 체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법제도를 만드는데 법무부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동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는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법제도로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국회는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정부랑 또 입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공청회가 열렸었죠. 네. 공청회에서 밝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예. 그 의견은 가상화폐 시장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미래 기술 성장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쪽이었고요. 네. 보수파 경제학자로 알려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 시스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부동산 투기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을 수 없듯이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결과는 투자자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게 하되 규제를 조금 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 의견이거든요.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공청회에서 예.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비한 규제 체계를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고요. 예. 그 이유는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적인 시장 참여자들 좀 어떤 규제든 싫어할 것 같은데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의 이런 규제 조치가 4차 산업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많게는 이제 5조 원에서 거래 대금이 5조 원의 그 규모로 3, 4위 수준인데요. 다시 말해 잘 육성하면 미래 금융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 규제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규제했다가는 뭐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암호화폐 규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